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지수는 하방을 지지해줬지만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앞두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 보는 거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또 회피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집중 섹터는요, 조선주. 현 시점에서 이제 다시금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회피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테마성이 좀 짙은 업종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하면 가장 많이 또 드리는 질문이죠. 그럼 이제 담아야 되는 겁니까?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실적 시즌에는 항상 말씀드리면 다소 날카롭고요. 매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조금만 컨센 하회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부러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잘 지나가는 업종이 조선 업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발표를 했고요. 한화엔진도 엄청나게 잘 나왔죠. 실적 시즌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도 그 다음 종목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일단 지금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처음에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사실. 그러면은 그 다음 업종을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되고요. 같은 업종이라도 엔진이 잘 나왔으니까 다른 엔진 회사를 보는 이런 식의 매매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선이 아시다시피 좀 지렛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견고할 가능성은 크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조금 더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LNG 관련 종목들이 좀 누웠었어요. 누웠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LNG선 발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조선에 대한 특구를 지정한다라든지 네. 이런 거는 그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리고 그 다음 이벤트가 있는데 그 하나를 LNG선 발주를 하나만 나오면 돼요. 몇 척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업사이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가는 현재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네. 최근에 좀 누웠었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회피 섹터랑 같이 섞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얼마 전에 일본이 이틀 전이죠. 그 협상 타결했다고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보셨을 때 그때 조선주가 살짝 쉬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RS가 LNG 좀 떼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시장에서 좀 회자되었던 논리가 뭐냐면 일본이랑 LNG 협력하니까 우리 조선이 안 좋아. 이게 굉장히 그런데 알래스카 LNG 관련전 떴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같이 빠지려면 같이 빠졌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자리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테마성으로 회자가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회피를 제가 아마도 계속 그 테마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테마성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 할 거 있고요. 전력기기가 할 거 있고요. 할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마 섹터는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절대라기보다는 단기 매매에 좀 국한시켜가지고 좀 자리가 있을 때 일부 우리가 시장에서 좀 할 게 없을 때 그런데 지금 오늘도 지금 쉬면 다른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조선을 집중을 하시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유한 종목 혹은 내가 매수 예정인 종목의 피어 그룹의 비슷한 그룹의 종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은 그래 나빠 보이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 한화엔진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주춤하다가 다시금 매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내 포트 안에 없으신 분들은 조선주의 매수 타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부장님의 시각인 것 같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피 섹터에는 테마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보자, 테마성 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난주에는 전력기기를 집중하자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뭐 전력기기 무난했죠. 무난했고 신고가를 가기보다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대인력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했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컨센서스보다 한 10%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한 이익 자체도 일부 깎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익률이 23%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익률은 중요한데 그 다음 분기 이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많은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익률을 애널리스트들이 상향한 것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 네. 다음 분기 이익률 상향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다음 분기도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건데 미국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캐펙스 투자했죠. 그 상향을 했는데 다음 주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 또 메타가 실적 발표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알파벳 안 좋았다가 메타가 실적 상향시키면서 캐펙스 투자 상향시키면서 AI 관련주 숨통을 틔워놓은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노이즈가 뭐냐면은 전력기기 섹터라든지 AI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뜬 건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이거 자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직도 첫 삽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메타라든지 알파벳이 캐펙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향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미국 섹터에 있는 내러티브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실적 발표 잘 나왔죠. 그리고 어제 LS 일렉도 잘 나왔고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실적 발표 시즌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으면 한숨 푹 쉬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발표하지 않은 것과 발표한 것의 차이는요. 그만큼 세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이익률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애널리스트 평가가 어떨지, 시장의 평가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 관련주가 지금 반 정도 실적 발표 끝났는데 지금 나머지 섹터들, 나머지 종목들도 무난히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온 김에 증권 지수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증권 지수가 좀 쉬었죠. 지금 증권주 기준으로 한 6일 정도 쉬었는데 뭐 요거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먼저 볼까요?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를 대응할 만한 포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볼 텐데 좀 골고루 담아 오셨네요. 다 20% 비중을 태우시면서 증권과 지주, 전력기기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끌고 가고 있고요. 조선 그리고 단기 매매 가지고 오셨는데 섹터별 분석 전에 지금 현금 비중이 지난주보다 좀 확연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적 시즌인 만큼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입니까?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다음 주에 금리 위크입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BOJ도 있고 FOMC도 있어요. 금리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적당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물가라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조금 현금을 마련해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당장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라면 일단 오늘 빠질 때 들어가자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 3일 정도가 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장이 부러진다기보다는요. 그게 섹터 입장에서 봤을 때 연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매매하셨던 분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았다라고 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연속성을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관세 협상 지금 진행 중인데 일본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15%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기존 컨센보다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그날 맞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도요타가 15%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점, 우리 자동차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베센트 장관 일정도 있었고 트럼프 골프 치러 갔다고 얘기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긴 네. 하겠지만 일단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요 며칠 동안을 다음 주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현금을. 높였고요. 그리고 높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과하게 씹었다 빠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 종목이 1, 2% 빠지면 안 돼요. 4, 5%, 5, 6% 갑작스럽게 시장 로테이션 측면에서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현금 비중을 다시 주식 매수에 쓰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 주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 오신 것 같고요. 증권과 지주사 계속해서 20% 비중 가지고 오셨는데 증권주가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주요 이평은 깨진 않았고요. 네. 전저점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세법 개정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나라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은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세 원복이라든지 그리고 불가세 부분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대주주
양도세 그렇죠. 이벤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일단 증권주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 플로우 봤을 때 7월 말 정도,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일반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악재 같은 게 해소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지금 아직도 3,200 거의 왔지 않습니까? 막상 지수가 3,000을 깨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주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쉴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를 천천히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좀 더 마이크로하게 미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세법까지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제가 엔터를 좀 뺐거든요. 네. 지난주에 있었는데 뺀 이유가 솔직히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르지도 않은 섹터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매 자체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음봉으로 나오고 있을 때는 일부 좀 줄일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논리 자체가 훼손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일부 포트를 슬림화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터를 빼고 지금 증권과 지주, 전력기계, 조선은 그대로 좀 끌고 가고 계신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뭐 정책에 대해서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겠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지주사는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편한 거는 섹터 ETF도 편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종목을 좀 보자면은 한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실적 시즌이에요. 네. 실적 시즌이면 자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한 2주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지주사 0.2배짜리, 0.3배짜리 막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실적 시즌과 그 시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자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하나 솔루션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점은 맞거든요. PBR 봤을 때 다소 높아요. 0.87배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즌에 우리가 굳이 지주사를 한다면 그 안에서 실적이 잘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한화를 보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는 한화를 꼽아 주셨고요. 자, 지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된다면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자동차 섹터 좀 말씀드리고 자동차요? 싶은데 네. 무슨 자동차 가지고 단기로 보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회피 섹터로 들고 오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한 번은 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논리를 드릴 수 있냐면 이틀 전에 도요타 자동차가 올랐을 때처럼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을 때 관세 관련 영업이익 훼손이 8천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세 때문에 많이 빠진 건 많은데 그쵸.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싸요, 현대차는. 굉장히 싼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 며칠 안쪽으로 정부에서 제가 좀 전에 뉴스 플로우 업데이트 해보니까는 8월 1일 전에 활성 타결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부분까지 보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틀 전에 일본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반짝하고 일본 나올 줄 누가 예상했었어요. 그때 장도 안 좋았어요. 사실. 그렇죠. 이런 정부 이벤트라든지 이런 관세 관련 부분은 워낙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싼 거를 가지고 내가 좀 기다렸다가 무역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들고 있다가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짝 높아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단기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모멘텀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조금 물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섹터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레포트를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대차를 목표 주가 상향한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관세율에 대한 이익 깎는 부분을 15%로 낮췄다는 거. 관세율을. 그러니까는 깎인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년도에 있는 이익을 26년도로 다시 당겨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도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부담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동차 섹터가 그동안 원약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대차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